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인바이오의 공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로고는 바이오 회사 같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회사는 업력 24년 차의 살충제 회사입니다. 작물 보호제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농약을 파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제품이 엄청 많은데 이런 회사들은 제품명이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특이합니다. 끝내줍니다. 활용점정, 고수, 역시 고수.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수요 예측일은 11월 25일에서 26일, 청약기일은 12월 2일부터 3일, 납입기일은 12월 7일입니다. 공모 주식수는 총 163주이고요. 일반 투자자 20%, 기관 투자자 80%, 우리 사주 없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하단은 5,100원에서 상단 5,800원인데 총 공모 금액은 80억에서 100억 사이로 소규모 공모이고 시가총액은 500억에서 600억 정도입니다. 희석 요인이 조금 있는데요. 감안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공모 자금의 경우에는 시설 투자에 40억 정도를 사용하고요. 운영자금 30억가량, 나머지 기타 R&D.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물류창고 및 자동포장기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을 쓰고 인력을 한 6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공모 후 주주 구성. 최대 주주 등은 1년 락업이 걸려 있고요. 벤처금융하고 VC는 한 달씩 락업이 걸려 있습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을 다 합해보면 44% 정도로 적지 않은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공모 성장하는 애들은 대부분 희석 요인을 남겨두고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여서 16년에 발행한 5년짜리 BW가 있었는데 전환가가 3,000원 정도고 여러 분할 리팩싱 등을 통해서 200만 주가 행사 가능한 물량인데 대주주가 펀드에서 일부를 떠갔어요. 그래서 그나마 희석을 하더라도 대주주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BW를 행사하는 걸 가정해서 주주 구성을 다시 뽑아보면 대주주가 지분율이 올라갈 테니까 노란색 부분처럼 지분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전체적인 유통 주식수는 별 변화가 없는데 총 주식수가 조금은 더 늘어나겠죠. 그래도 전체에서 희석이 되든 안 되든 유통 가능한 물량은 한 40% 정도입니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작물 보호제 판매가 그래도 연간 3, 4%는 성장한다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물 보호제 판매 현황도 3% 정도가 성장을 하고 시장 전망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이 시장은 글로벌하게 바이엘, 신젠타, 바스프, 다우 이런 애들이 꽉 잡고 있는 회종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매출액이 되게 큰데 얘네들은 이제 딴 것도 많이 하기 때문이죠. 패스하겠습니다. 글로벌하게 작물보호제 판매가 그래도 연간 3, 4%를 성장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성장이 없었다. 0.3%. 자, 주요 기업들은 이러합니다. 동부가 LG로 넘긴 파만노, 농협, 경농, 동방아그로, 성보화학 이런 애들은 좀 이름을 들어본 애들이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 그나마 잘하는 수준이고 사실은 거의 정체되어 있어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 게 우리나라 농가가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농가의 수 자체도 감소를 하게 되고요. 계속 감소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농가의 인구 같은 경우에도 노령화될 대로 노령화가 돼가지고 노인 비중이 계속 올라갑니다. 전체 인구에서는 농가 비중 자체가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확 줄어들고 있죠. 계속 줄어들 거예요. 젊은 층 같은 경우에 농사를 짓고 싶어 하지 않죠. 젊은 층은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어가지고 감소하고요. 60대, 70대만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비중에서도 60, 70대의 비중이 한 65%에 육박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지으시긴 하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가 싫어요. 힘드니까요. 자, 이 농약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에 따라서 오리지널 글로벌 빅기업들이 파는 원재료 만드는 제품이냐 아니면 특허가 끝난 것을 복제한 제품이냐 이걸로 오리지널 제품과 제네릭 제품을 구분합니다. 이거는 제약하고도 비슷한 거죠. 국내는 다 글로벌 업체들한테서 원재료를 조달받아서 팔고 있어요. 언젠가는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가 끝날 텐데 얘네들의 힘이 되게 세요. 글로벌 업체들이. 그래서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다른 공급처에서 원재료를 구매하거나 자체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 신제품 안 줘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특허가 끝나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글로벌 업체들이 높은 시장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농약의 원재료를 수입하는 의존도는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특허가 관련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빼앗기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 전망을 봤을 때는 특허 제품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그 위치를 제네릭으로 카피해가지고 올라오는 게 조금씩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나 인도 이런 애들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고, 뭐 인바이어도 그쪽을 타겟하겠다고 하는데, 얘들이 뭐 농약의 선두주자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동사가 일부 제네릭 제품을 16년도와 18년도에 냈다고 하는데, 뭐 뒤에 나오는 회사의 매출액 증감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이 뭐 열심히 품목을 연구해서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등록하는 품목이 계속 많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작물 보호제 외에도 뭐 바이오 식물 활성제, 원제까지도 하고 싶다는 희망사항도 있죠. 자, 동사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이렇게 적당한 비율로 4대 3대 2,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있고요. 대부분의 매출은 내수입니다. 구조 같은 경우는 이래요. 얘네가 재료를 갖고 와요. 그래서 자체 개발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죠. 20%는 농협에 팔고 80%는 농협 외의 채널에 판매를 하는 거죠. 농약 판매업자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작물보호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통을 할 때 농협을 끼는 게 좋죠. 농협 향이냐 도소매 향이냐로 구분이 되는 거고, 동사는 이제 농협의 비중이 적었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이제 17%에서 20% 사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라고 뭐 특별히 뭐가 다른 건 없죠. 그러니까 자꾸 해외 쪽으로도 어떻게 팔아보겠다고 말을 하거든요. 아예 할 때도 그걸 강조했던 것 같은데, 19년에 8배 성장을 하겠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20년은 10억 정도 한다고 치면은 한 80억 한다는 소리인데, 요거는 뭐 윤곽이 여기서 드러나겠죠. 근데 아마도 정황상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얘의 규모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들보다 자금력이 뛰어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그랬으면 다른 애들은 바보라는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농약이니까 봄, 여름에 좀 많이 팔게 되겠죠. 농산물의 재배 시기인 봄철, 생장기인 여름철에 많이 투입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시기에 뭔가 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업종의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하는 데까지 사이클이 길잖아요. 한 1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매출을 일으키고 나서 자금을 회수받는 데까지의 매출 채권 회전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한 1배 수준이에요. 당연히 재고자산 회전율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 기간을 버텨야 되니까 이런 회사들이 부채를 조달해서 회사를 경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게 되고요. 애초에 사업하기에는 좋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세월에 실적을 보면은 10년 사이 해가지고 매출은 150억에서 한 300억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익은 15억 정도 수준을 하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공간도 있다가 다시 뭐 15억 정도 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오래 했지만 또 현금보다는 부채가 많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익이 아까 크게 변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GPM이 변했거든요. GPM이 20%에서 35%까지 증가하고 40%에서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다시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거는 원재료의 사용액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되게 감소를 했습니다. 원재료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가 그대로 마진으로 꽂히게 되었다. 무슨 원재료인지는 이렇게 다 가려놨어요.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19년에 보면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20년에도 그 트렌드가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다른 경쟁사들의 원재료 사용을 보면은 뭐 암모늄 이런 거, 화학제 같은 거를 사용하는 거죠. 뭐 20년까지도 여전히 원재료 하락의 기조가 있고 원재료의 재고 같은 것도 있을 테니까 이익률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보시면 GPM이 40%까지 육박을 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피어를 보겠습니다. 농업 관련 회사야 상당히 많죠. 농약이나 비료, 종자 이렇게 나뉘거든요. 여기 농약, 비료, 종자 이렇게 세 군으로 크게 나뉘는데 5개 골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유를 뺐어요.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이유로 뺐습니다. 최종적으로 4개 회사, 동방화구로, 경농, 남해화학, 농우바이오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을 EV/EBITDA를 썼습니다. 이거 EV/EBITDA 12배를 줬는데요. 이걸 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관련 회사들이 부채가 많은 구조니까 몸값을 받고 싶으면은 이 부위는 이제 시총 더하기 순부채니까 이 방법을 써야지 밸류에이션이 좀 후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EV/EBITDA 12배를 적용했고요. 그래서 나온 평가액은 7,300원입니다. 할인율 20%에서 30%를 적용해가지고 공모가 밴드를 산출했고 대략 상당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600억이었다. 업체들 실적을 보면 얘네들 이익은 어느 정도 나와요.
산업 전방 성장이 없고 약간 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 올해까지도 그냥 뭐 양호했다.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뭐 비슷한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바이오는 뭐 조금 더 좋아졌고, 근데 장기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성보화학까지 넣었거든요. 매출 성장액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랑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2009년에 1000억, 여기 1200억. 얘는 좀 늘었네. 1500억에서 2200억. 거의 안 늘어요. 늘면 다행입니다. 매출이 늘질 않으니까 영업이익도 크게 늘지 않겠죠. 영업이익 감퇴 혹은 비슷한 수준, 들쭉날쭉하지만 결국 뭐 감퇴, 별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었어도 영업이익이 안 느는 애들도 있고요. 뭐 10년 전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측면에서도 별 재미가 없겠죠. 시가총액이 그간 오른 애가 얘 경로 하나 있어요. 따져봤을 때는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 뭐 15억에서 30억 사이에 이익을 낸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600억에서 800억 사이 어딘가 겨냥해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10년 투자 수익률이 매우 초라한 수준인데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그나마 경로 하나가 이렇게 올랐어요. 독고다이로 올랐는데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왜 올랐냐? 시기가 18년이었는데 18년도에 남북 경협주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이때 농업 관련주가 막 쑥쑥 올라갔다. 막 이렇게 폭등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19년도 1월 이 시점에 짐 로저스가 한국에 농업에 관심이 많다. 한국은 농업으로 성장할 거다. 이러면서 엄프를 해요. 절묘한 시점에 24일날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주르르르 빠지죠. 이런 주식들은 그냥 전방산업이 농업이 애초에 별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던 만큼 하거나 조금씩 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가끔 누가 와가지고 대북 관련 뭐 있다 그러면은 북한하면 생각나는 게 식량밖에 없고 뭐 식량 위기다 이러면 갑자기 폭등해서 잠깐 해먹고 도망가고 이런 애들만 있고 별 의미가 없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회사만 보면은 공모 메리트도 당연히 없는데요. 이게 100억 언더의 초미니 공모지 않습니까? 100억 미만은 불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거는 뭐 실패한 건이 거의 없었죠, 사실은. 6건 빼고는 13년 이후로 실패한 케이스가 없었고 그것도 뭐 키움바이오 빼고는 손해가 거의 미미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도 된다. 이러도 돼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죠. 참고로 농업 관련 상장이 3건이 있기는 하거든요. 아시아종묘, 현대사료, 전진바이오팜 이렇게 있는데 다 공모 금액이 100억 언더의 소규모 공모였고요. 시총도 지금 상장하는 인바이오랑 거의 비슷한 레벨로 상장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따삭 나왔고 나머지는 그냥 똔똔이거나 조금 수익. 딱 이거예요. 그래 시초가에 뭐 손해는 안 나지. 혹시 아냐 따삭 날지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상장했던 회사들의 상황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 현재 시총이 900억인데요. 현대랑 관련도 없는데 막 현대다 이러면서 사료다 대북주 이러면서 따상 시작하고 주르르륵 내려왔죠. 영업이 별거 없죠. 올해는 별로 안 좋고요. 전진바이오팜 얘 800억. 얘도 피해 감소제 이런 거니까 아이템은 비슷한 건데 매출 보시면 영업이 보시면 적자가 심각하고 뭐 매출도 늘지 않는다. 주가는 종종 이렇게 튀었다가 내려오다 다시 또 이렇게 날아가고 이러는데 이때 뭐 세탁용품 판다,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뭐 피해 감소제 판다 이러면서 테마가 붙죠. 이걸 3년째 말하고 있는데 회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돈 떨어지면 정환사채 찍고 또 정환사채 찍고 증자하고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종묘 시가총액 900억 이익은 별로 그냥 여기도 별거 없죠. 종자 쪽인데 뭐 농업바이오는 그래도 가끔 보지만 얘는 경쟁력이 없죠. 얘는 코넥스 있다가 상장을 했거든요. 농업 난리칠 때 이렇게 같이 쫙 올라갔다가 주르르르. 그리고 또 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갑자기 급등했어요. 이렇게 사업 내용 자체는 별거 없다. 얘도 그냥 전환사채 찍고 증자하고 이런 회사들은 그냥 테마성으로 튀는 애들이다. 그걸 공략하려고 하면은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난 정말 돈을 벌여도 된다 이 정도 돈이 많거나 작전을 뭐 주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굳이 이런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보면서 수확이 있다고 치면은 보셨겠지만 다 시가총액이 800억에서 900억이에요. 인바이오가 600억이었는데 그 정도 하나 보는 거예요. 공모가가 어디서 결정되든 간에 최근의 분위기면 당연히 상단이겠지만 회사가 특별할 게 있을까요? 공모를 받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워크어웨이 떠나라 아니면 아예 보지도 마라 결론을 봅니다. 농업이라는 섹터는 아무리 봐도 갖다 붙일 게 많지가 않죠. 우리 땅이 뭐 넓은 것도 아니고 인구도 줄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농사를 기피하고 나라 차원에서는 특별한 지원을 하지도 않고 이러다가 언젠가 식량 주권 문제가 생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혹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또 농약을 겁나 쓰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100% 가까이 원재료를 떼다 파는 비즈니스의 업계에서 혼자 규모도 그렇게 작은 애가 뭘 할 수 있겠냐. 딱히 뭐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볼 일이 별로 없는 회사다.
그래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고 나서 결론을 내는 거랑 그냥 농업은 안 좋아 결론 내는 거는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바이오와 일부 농업회사들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상장 일정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볼 게 많을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